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오늘은 SK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도마 위에 오른 건 아니요. 근데 제가 자꾸 이 컴퍼니 백브리핑에 나와가지고 기업들을 자꾸 때린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 한번 세 보세요. 제가 때린 게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때린 거라기보다는 뭔가 맞아요, 어떤 사건의 실체, 이면, 진실을 그 탐사하는 그 과정이지 자꾸 때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탐사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렇게 휘두르는 곡괭이 맞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때리려고 해서 때린 건 아니고. 맞아요. 아니 지난 주에도 뭐 누가 저한테 왜 자꾸 그 컴백에서 자꾸 때리냐고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컴퍼니 백브리핑은 사실은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 업계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돌아가고 실제로 그거를 알아보자고 하는 거지. 이 기업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뭐 저희 말고도 할 것도 있을 맞아요. 거고. 또 나중에는 뭐 필요하면 뭐 하긴 하지만 그런 취지도 아니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뭐 그러면 아주 중립적으로 안 때리고 안 때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SK 그룹이 굉장히 그 긴장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완전 그 초긴장 모드로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15일 수요일 최태원 회장이 그 정부 세종 청사 공정위 전원 회의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직접 세종에 가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을 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그 해명을 할 겁니다. 뭐냐면 SK의 사업 기회를 나는 편취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는 그 소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10시에 시작돼서 쭉 하다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오후에 또 하다가 또 비공개 시간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일부 매체에 조금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위 기자단이 그 전원회의에 들어갈 겁니다. 원래 전원회의는 그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1심 판결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공정위의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고 거기서 1심 판결을 내리고 사건이 이제 굉장히 중할 때는 뭐 검찰 고발도 하거든요. 검찰 통보는 괜찮은데 검찰 고발이 들어가면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경중을 판단해서 실제로 그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법적인 그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SK 입장에서는 그 공정위 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가는 걸로 봐서는 뭐 SK에서도 이 사안을 좀 전원회의에 직접 회장이 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중대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전 10시에 시작되는데 아마 오후에 한 2-3시간 정도는 그 비공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단 전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후 늦게 이제 공개로 들어가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밤새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밤 10시, 11시, 12시 뭐 새벽 1-2시까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공정위가 SK에 그 심사 보고서를 발송을 했어요. 검찰로 따지면 공소장격이죠. 심사 보고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SK하고 최 회장이 공정거래법의 어떤 조항들을 위반했고 어떤 혐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SK하고 최 회장이 보고 거기에 대한 그 항변 또는 이제 해명을 와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 회장이 그 SK의 사업 기회를 그 편취를 했다. 그러면 최 회장이 편취를 했으면 그 자기의 사업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회사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SK라는 거고 지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주사 SK를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23조의 2 1항 2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라고 하는 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그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거든요. 그래서 자산 5조 이상 그 재벌 계열사는 특수관계인 이제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런 회사하고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그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그 1항부터 이제 4항까지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그 2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회사가 스스로 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수행할 경우에 회사에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이게 이제 부당한 행위에 속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익 편취. 그 회사 이제 사업 기회의 뭐 유용 또는 뭐 사익 편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익을 위해서 그제 회사의 그 사업 기회를 편취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네. 그거를 회사가 스스로 할 수도 하면 있고 되는 아니면 일인데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돈 되는 사업인데 돈 되는 사업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지를 않고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뭐 이제 오너, 뭐, 사주나 사주의 예. 뭐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그런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예. 뭐 회사가 스스로 제공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뺏어간다고 보는 거겠죠. 네. 매우 어려운 그리고 품위 있는 용어가 쓰여졌습니다만 네.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롯데 일가한테 롯데 시네마 무슨 매점 운영권 준다든가. 그래 팝콘 뭐 그런 제일 거. 돈 되는 예, 예, 팝콘을 뭐 몰아줬다. 그런 그거 직접 하면 되거든. 네, 그 롯데 백화점 지하에 뭐 알짜 여기를 뭐 그 일가 어디에 준다. 꼭 롯데만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백화점 유명하다 보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거 하려면 예. 롯데가 직접 하면 그 돈 벌어서 롯데한테 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무슨 리스크 있다고 그걸 그렇게 하냐? 그렇죠. 이제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제 2007년도에 네. 그 반도체 그 실리콘 그 반도체 웨이퍼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실트론인데 LG 그룹이 51%, 그다음에 동부 그룹이 49%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동부 제철이 그 전기로 사업을 한다고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트론 지분 49%를 팔자. 그래서 요걸 사모펀드한테 팝니다. 그때 요 이제 실트론 지분 49%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우리 이제 보고펀드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펀드라고 변영호.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그 재경부 그 금정국장 했던 네. 그 변양호 씨가 그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든 펀드. 네. 그 보고펀드하고 그 KTB 사모펀드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지분 동부가 가지고 있던 실트론 지분 49%를 7천억에 매입을 하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은행에서 3천억을 빌립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수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예. 담보대출. 요걸- 예. 네, 담보대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실트론 주식을 이제 담보로 맡기고 예. 3천억은 이제 차입을 하는 거죠. 예. 요걸 이제 이렇게 쪼개서 보면 보고 쪽이 29%, 그 다음에 KTB가 20% 요렇게 갖고 가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9%를 갖고 가는데 회사 이름을 이제 그 뒤에 바꿉니다.
LG 실트론으로 이제 동부가 빠져버리니까 예. 실트론을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사모펀드는 뭐 그냥 사모펀드니까 회사 이름을 이제 LG 실트론으로 이제 바꾸는데 네. 이 사모펀드가 그 비상장사 지분을 뭐 49%씩 저렇게 인수 뭐하러 인수를 하겠어요. 또 팔려고 그런 거였죠. 나중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게 그 메이저 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 머저리티가 아니거든요. 예, 발음 괜찮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배 지분이 아니거든요. 네. 지배 지분이 아닐 경우에는 네. 예, 그 마이너리티 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예, 지배 지분이 아니면 네. 이 지배 주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엑시트 그 계약을 합니다. 예, 해서 대부분 IPO를 걸죠. 언제까지 IPO를 했으면 한다. 좋겠다. 예, 그렇게 네. 하죠. IPO 계약을 걸든지 아니면 만약에 지배 주주가 다른 사람한테 지배 주주 지분을 매각할 때 우리 그 소수 지분 뭐 49%니까 뭐 소수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하여튼 지배 지분은 아니니까 네 것만 팔기 없기. 네 것만 팔기 없기 그래서 우리 거를 살짝 얻는 거를 그걸 이제 태그롱이라고 태그롱. 그러잖아요. 네. 네, 태그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줘. 그래서 이제 그 IPO를 뭐 LG에서 약속을 해주지는 않았는데 그 아마 이제 들어갈 때 그 IPO에 상호간에 좀 서로 IPO를 추진을 한다. 네. 그런 뭐 이렇게 협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부터 이제 IPO를 막 추진을 하죠. 근데 하필이면 잘 아시다시피 2010년, 11년 이제 리만 브러더스 터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 오고 막 증시 이제 깔아앉아 버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오고 또 2012년 들어가니까 이제 유럽에 이제 재정 위기 오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은 겁니다. 그 전에 비해서 안 좋으니까 이 IPO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IPO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그 LG 실트론이 2011년도 당기 순이익이 한 뭐 950억 정도 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당기 순이익 950억에 그 PR 배수를 10개를 주면 얼마예요? 9,500억이거든. 예. 만약에 PR 배수를 15개를 줘도 1조 4천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본전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시총이 1조 5천억은 돼야 돼. LG 그러네요. 실트론이. 예.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는 돼야지 겨우 본전치기를 하는데 2012년도에 뭐 IPO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반도체 업종의 PER을 한 10 정도를 주는데 그거 기준으로 하면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미치고 하는 거지. 그러면 막 주관사 이제 막 쥐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네. 만약에 막 그 PR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뭐 15배로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1조 4천억밖에 안 되고 그 상태에서 IPO를 해봐야 시장에서 그렇게 또 인정도 안 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데 이게 차입금 만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차입금 만기가 2010년 말이 만기였어요. 예. 7년도에 인수를 했거든. 근데 3년 만에 3년 만에 이제 2010년도 만기인데 네.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해가지고 12년 말까지 일단은 늘려놨어. 네. 근데 이제 12년도 들어와가지고 맹렬하게 IPO를 해야지 일단은 차입금을 갖게 되는데 근데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밑져도 일단은 IPO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IPO를 막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지분이 49%니까 IPO 할 때 한 20%만 그냥 팔아 미치고 남아 있는 29%가 있으니까 예. 일단 IPO를 하고 나서 회사 밸류를 막 키워가지고 남아 있는 29%를 뭐 블록딜을 하든지 해서 비싸게 팔면 그래서 최소한 본전 이상으로 가자.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상장을 하고 보자.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눈앞에 이제 차입금 만기가 다가오니까 이 까딱하면 이제 디폴트 나게 생겼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디폴트 나면 얼마나 개쪽이에요 사모펀드가. 네, 이거는 네. 뭐 완전 너무 망신이거든. 네. 근데 LG 쪽에서 좀 약간 뜨미지근한 거예요. LG는 자꾸 이제 그래도 시황이 좋을 때 제값을 받고 팔고 싶은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LG가 그 지배주주가 협조를 안 해주면 IPO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몸이 달았는데 LG 쪽에서는 자꾸 이제 제값을 받고 팔고 싶고 그래서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는데
다행히 요 인수금융을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조금 만기를 좀 늘려놔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야 이 사모펀드가. 이 사람이라는 게 당장 죽을 듯 하다가도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값을 받아야지. 응? 뭐 이러면서 당장 숨 넘어가다가도 뭐 조금만 그 틈이 생기면 말이죠. 그 틈에 또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모펀드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조금 연장되니까 그래서 그래 뭐 이거 제값을 받고 팔아야지 뭐 이러던 사이에 막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2013년에는 실트론이 무지막지한 또 적자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IPO를 할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이제 만기도 닥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14년 7월달에 그 KTB는 다행히 이 조금 그 만기를 좀 더 늘려놔서 여유가 있었는데 이 보고펀드 인수금융이 1,800억짜리가 그냥 거기서 디폴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갚으라고 하는데 만기가 이제 닥쳤는데 못 갚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펀드가 이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금융 만기 때 인수금융 그 상환을 못 해가지고 창피해. 인수금융 디폴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보고펀드 인수금융이 1,800억인데 중간에 계속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차입금이 조금 늘었거든.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조건이 또 더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1,800억에서 2,300억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디폴트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단이 보고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LG 실트론 지분 29%를 당연히 빼앗았죠. 담보로 잡힌 거니까 처분권을 확보를 한 거지. 그래서 이 29% 지분을 막 팔려고 이제 애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일본의 오릭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릭스. 일본의 오릭스가 등장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채권단이 그 29%를 오릭스한테 이게 팔려고 하는데. 이제 이놈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3년 내에 뭐 IPO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것만 해도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51% 가진 LG가 외부의 지분을 팔 때 우리 거를 이렇게 살포시 얻는 그 태그롱을 보장해 달라. 3년 내 IPO를 약속을 해달라. 뭐 이것만 해도 그냥 괜찮아. 그런데 이놈들이 이 오릭스에서 제시하는 인수금융 조건이 뭐냐면 총 2,300개인데 뭐 1,600억은 그 채권단에서 다시 그 차환으로 리파이낸싱을 해주고 500억은 채권단에서 CB 후순위 CB로 좀 인수를 해주면 우리가 뭐 한 500억 정도 BW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무슨 날강도 같은 그런 인수 그 스트럭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거를 채권단에서도 좀 깨림직하고 그리고 LG에서도 저가 뭐라고 무슨 3년 내 IPO를 해달라니 뭐 태글롱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해도 괜찮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자금 조달 계획을 갖고 와서 날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게 15년, 16년 가는데 회사 실적은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SK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를 했잖아요. 13년인가 인수를 했거든. 그때 이제 그 채권단한테서 인수를 하고 15년도에 그 반도체 그 들어가는 그 뭐죠 산업용 가스, 반도체용 가스 만드는 그 머티리얼스 인수해가지고 SK 머티리얼스 그렇게 됐죠. 그 15년에 인수했거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하이닉스 인수하고 15년도에 머티리얼스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수직 계열화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SK가 그러던 차에 딱 보니까 LG가 LG 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회사를 딱 갖고 있으니까 꽂힌 거지. 최태원 회장이 그게 있는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인수를 하자. 그래서 아마 저 LG 찾아가 가지고 물론 중간에 사람 끼워 넣었겠죠. IB 끼워 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타진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사주들끼리 뭐 통화도 예.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예. 그냥 어차피 LG 입장에서는 LG 반도체가 옛날에 그 IMF 그 외환 위기 때 그 빅딜에 의해서 그 당시 현대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현대그룹이 가지고 저 LG 반도체가 현대전자로 인수되면서 그게 나중에 하이닉스가 됐는데 그 하이닉스가 SK한테 또 갔거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SK하고 LG는 사이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LG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웨이퍼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 그룹 내에 뭐 반도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실적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그래 SK에서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를 LG 지분 51%를 6,200억에 SK한테 딱 넘기는 거죠. 그게 예. 2017년 초거든. 예. 2017년 초에 딱 넘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단 지분 29%하고 KTB가 가지고 있는 29%, 네. 합 49%가 이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맨날 징징징 이제 하면서 SK에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우리 네. 것도 이제 사달라고 같이 계속 사달라. 예. 이제 이 징징징 되죠. 예. 그 SK는 일단 51%에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49%에 굳이 필요하진 대해서는 않네요. 이게 이제 별로 큰 관심은 없었죠. 네. 뭐 없는 척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별 관심을 이제 안 두는 척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29%하고 20% 여기 이제 채권단하고 KTBP가 야 우리 이렇게 합체해서 49% 이거를 팔자 그러면서 3일 PwC를 주관사로 정해가지고 공개 매각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예. 공개 매각 절차에 딱 들어가니까 이 SK에서 봐서도 좀 찝찝하단 말이에요. 저게 덩어리가 작지는 않거든. 무려 4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외의 어떤 특히 이제 중국 쪽 업체가 이제 갖고 갈 경우에는 조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SK 입장에서도 그 사실은 주총 특별기리 요건이 그 3분의 2니까 뭐죠 67.7%가 그래서 이제 그럼 일단은 70%까지는 확보를 하자. 그래서 19%를 추가로 삽니다. 그게 SK가 사는 거예요. 지주사 SK가 19%를 더 사는데.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지분 있잖아요. 예, 30% 남았겠네. 한 거의 29%, 한 30% 가까이, 한 30% 가까이를 그걸 최태원 회장이 사요. 최태원 회장이 사거든.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때 그 한 29.6%가 그래요. 정확하게 29%인데 그거를 산 이유는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그 49% 채권단하고 KTBP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매입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리 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리 한 5개 회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트론이고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실리콘 웨이퍼 사업에 진출하려고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SK 입장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게 뭐 지금의 SK는 지주사는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제 좀 쌀떡의 여유도 많은데 그 당시에 지주사 SK는 연간 총 투자 규모가 한 1조 정도 연간 한 1조 정도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신규 투자처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워낙 뭐 좋은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이게 관심 있는 그 그룹의 전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투자처들을 계속 놓고 고민을 하던 중이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SK가 어차피 지금 70%, 51% 플러스 19%에서 주총 특별계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지분까지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더 산다는 거는
완전히 이 재원의 그 사실상 네. 거의 재원의 낭비나 다름없고 또 그 SK 그 내부의 그 투자 담당 그 실무진들이 네. 계속해서 그 이미 70% 확보된 상태에서 30% 가량을 더 사는데 재원을 투입한 데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 보수적인 이제 보고서를 계속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룹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예. 이따가 최태원 회장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 30% 29.6% 그 지분을 예. 어떤 뭐 지금 당장 뭐 현찰이 그렇게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뭐 그 더블백에 뭐 돈 넣어서 다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저 자금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다가 그 자금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고안해낸 게 그게 TRS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TRS가 예. TRS가 네, 뭡니까? TRS라는 방법을 쓰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남아 있는 49% 지분 중에서 그거를 SK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나누어서 인수를 하잖아요. 네. 나눠서 인수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SK가 한 20%, 최태원 회장이 29% 나눠서 인수하는데 예. 이 SK도 그 TRS라고 하는 방식을 써요. TRS. 최태원 회장도 29%를 인수를 할 때 TRS라고 하는 방식을 써요. 네. 이제 TRS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해서 뭐 영상을 꾸준히 컴백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TRS가 좀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우리 뭐 총 그 뭐죠? 뭐 수익 스왑, 네. 토탈 리턴 뭐 스왑이다 그러는데 네. 네. 바꾸는 거 그거를 바꾸는 거 수학. 요 그림으로 네. 간단하게 그 당시에 어떤 구조였는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투증권이 있잖아요. 이 한투증권이 한국투자증권이죠. 예, 한국 그 투자증권이 예, 그 SPC를 하나 만듭니다. 예. 예, SPC. 이 SPC는 이제 주식회사죠. 여기도 예. 엄연히 주식회사입니다. 혹시 저기 한국투자증권 좀 이따 이제 혼납니까? 혼나지 않습니다. 혼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혀 혼나지 않습니다. 걱정 네. 안 해도 됩니다. 예. 여기 한투 SPC를 만들어요. 예. 이렇게 SPC를 만들면서 실트론 지분 19%를 이렇게 사줍니다. 예.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서 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실트론 지분 그 보유자한테 이렇게 1,700억을 이렇게 준단 주겠죠. 말이에요. 예. 주죠. 예. 근데 이 SPC가 뭔 돈이 있겠어요. 네. 이 지분 19%를 사면서 1,700억을 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SPC가 이 실트론 그 지분을 그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예. 이 실트론 지분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단기 사채를 발행합니다. 전자 단기 사채라고 하는 거. 예. 그 ABS-TB라고 하는 전자 단기 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은 이 전자 단기 사채를 삽니다. 예. 이제 1,700억 원어치를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사요. 예. 예. 근데 요 전자 단기 사채는 만기가 3개월입니다. 예. 3개월에 뭐 연 이자 몇 % 이걸 적용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전자 단기 사채를 딱 발행을 해서 1,700억 원을 마련해 가지고 실트론 지분 보유자한테 1,700억을 딱 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요 SPC가 최태원 회장하고 TRS 계약을 해 가지고 이 SPC가 대신 사줬잖아요. 예. 1,700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TRS 수수료로 연 3.2%를 받습니다. 예. 요게 이제 나중에 요 전자단기 사채 투자자들한테 지급해주는 그 자금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TRS 수수료로 연 3.2%를 받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이 실트론 지분에 대해서 이제 콜옵션을 가집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네. 이 한투 SPC가 가지고 있는 실트론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예. 뭐 이거는 그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네. 이게 만기가 5년짜리 그 TRS거든요. 야. 그러니까
5년 동안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만기 정산 계약을 최태원 회장이 짊어지게 됩니다. 예. 자, 딱 만기가 돼서 5년 뒤에 만기가 됐는데 실토론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진 가치만큼을 최태원 회장이 보전을 해주고 예. 예, 원금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한투 SPC한테. 예. 그 다음에 한투 SPC가 이제 실트론이 굉장히 그 가치가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그 오른 만큼은 최태원 회장이 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실트론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은 최태원 회장이 책임을 지고 네. 그 대신에 최태원 회장은 요 한투 SPC가 실트론 지분을 저 1,700억을 들여서 대신 사줬기 때문에 TRS 수수료로 연 3.2%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연 3.2% 이자만 물고 실트론 주식을 그냥 매입한 거랑 똑같네요. 자기 돈 안 들고 레버리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산 거네요. 그냥 예. 레버리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 예를 들면 2%는 다주택자라고 가정합시다. 안승찬 기자는 무주택자라고 가정합시다. 꼭 그렇게 꼭 에이, 그게 어울리잖아. 그게 맞죠. 네. 그런데 가스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 네. 이게 실트론이에요. 실트론이야. 나 사고 싶어. 어. 근데 다주택자라 대출을 안 해주네. 야, 안 기자. 네가 대출 좀 받아. 네가 좀 사라 이거. 대출 받아서. 그럼 나 대출 받으면 대출이자 어떻게 내라고? 야, 형이 내줄게. 연 3.2% 내줄게. 네가 이름만 해서 빌려 네, 일단. 해줘. 그럼 샀다가 이 아파트 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야, 내 책임질게. 형이 책임질게. 어. 그럼 이거 오르면 내 거야? 그러면 야 그럴 거면 내가 너랑 왜 거래를 하니? 그렇지. 오르는 건 내 거지. 그리고 형이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해서 이 아파트 살게. 좀 도와줘라 좀. 우리 남이냐? 이거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이자 좀 먹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2,500억을 들여서 실트론 지분 29%를 사는데 TRS를 증권사 두 군데하고 계약을 해요. 삼성증권하고 여기 이제 한투증권하고 네. 두 군데하고 계약을 하거든. 그래서 한투증권이 1,700억을 들여서 19%를 책임져 주고 삼성증권이 800억을 들여서 10%를 이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이제 29%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SK도 지분을 살 때 51%는 그냥 현금 박치기로 샀고 51%는 이제 추가로 이제 더 살 때 추가로 SK가 19%를 더 살 때 그것도 NH투자증권하고 그 TRS로 삽니다.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실트론 지분을 29%를 TRS를 통해서 사고 나서 그 직후부터 굉장히 잡음이 많이 생겨요. 네, 그 예. 시민단체 같은 데서 그때 이미 그 회사의 사업 기회를 편취를 했다. 아니 SK가 저거 다 살 수 있는 거를 회장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무려 29%나 갖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서부터 뭐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회사 기회, 사업 기회의 유용, 뭐 사익 편취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빨리 이거 공정위가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정위가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 움직이지를 않고 뭐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내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이 어디서 이게 딱 턴이 되냐면 금융 당국에서 이 거래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그 금감원에서 금감원 그 조사팀에서 이 거래를 조사를 하는데 왜 조사를 하냐면 다시 그림 한번 다시 이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면 한투가 안승찬이에요. 예, 여기 그죠? 여기 그렇죠. 요 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이 여기 이제 요 SPC에다가 약속을 해준 게 있습니다. 예. 3호 사채 SPC가 만약에 3호 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것을
한투증권이 매입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단은 무조건 SPC잖아요. 예. 그러면 이 SPC에 투자를 한 이 전자단기 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은 좀 불안하거든. 어쨌든 간에. 이게 왜냐면 종이회사. 이게 이 전자단기 사채가 3개월마다 롤오버 되는 거란 말이야. 만기 네, 3개월짜리야. 네. 그러면 자 발행을 했어. 그러면 3개월 뒤에 또 이제 새 투자자들이 쭉 들어오고 앞에 투자자들은 다 이제 원리금 받아서 네, 쭉 빠지고 네. 이렇게 그렇죠. 3개월마다 돌아가는데 이건 5년짜리 계약이야. 그러면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5년짜리 계약이니까 3개월 만기니까 1년에 이제 4번 롤오버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4, 5, 20, 5, 4, 20, 한 20 20번 계속 롤오버가 돼야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SPC가 투자자들한테 전자단기 사채 1,700억 원어치를 상환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SPC가 그 3호 사채를 발행을 하면 네. 우리 한투증권이 1,700억 원어치의 3호 사채를 발행을 해서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지급 보증 같은 그렇죠. 거네요. 지급 보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안승찬이 집 사러 대출 받으러 갔더니 보증인 될 거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럼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걸 이제 김프로 형이 서준 거야, 그죠? 그렇죠. 서준 거지. 등장인물 야, 이 김프로. 프로가 집 사고 싶대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확약이 이제 이거 그 3호 사채 이제 매입 확약이 들어갔는데 네. 이 한투 SPC가 이 전자단기 사채를 딱 2번만 딱 발행을 하고 세 번째는 발행을 안 해요. 이 3호 사채를 발행을 해서 1,700억을 땡겨 와가지고 이 예. SPC가 투자자들한테 다 상환을 다 해버려요. 예. 예. 이 전자단기 사채는 딱 2번만 딱 발행하고 안 하고 네. 그냥 이 3호 사채를 딱 별 문제도 없는데 네. 그냥 3호 사채를 1,700억 원어치를 딱 발행해 가지고 이거를 한투증권이 인수를 해주니까 이 네. SPC가 1,700억 원을 딱 갖고 와가지고 이 전단체 투자자들한테 다 상환을 해줘버리는 다 상환을 거예요. 해버린다고요? 네, 그냥 어. 다- 김프로 형 돈으로 다 은행비 상환해버려. 갚아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러네. 은행비 갚아버린 거야 이렇게. 예.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한투증권은 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네. 그 아무 증권사나 그 어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가 없어요. 일정한 어떤 그 자본 규모 이상이 되는 그 증권사만 어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예. 뭐 기업 같은데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그 돈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한투증권이 이제 그 어음 발행 그 라이센스를 받은 거야. 어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어떤 뭐 리스크 있는 사업에도 투자하고 안정적인 예. 사업에도 투자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어차피 한투가 SPC 이거 만들어 놨고 이게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TRS 걸려 있고 또 최태원 회장이 요 TRS 거래에서 담보를 넣어줬어. 자기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지주사 SK 지분을 담보로 넣어줬는데 그 예. 가치가 4,300억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요 1,700억짜리 TRS 그랜데 최태원 회장이 자기 그 만기 정산이라든지 그런 그 의무를 나중에 문제 없게끔 이행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지분 4,300억 원어치를 또 담보로 또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TRS는 상당히 안정적인 TRS인 거예요. 네. 그런 거지. 그런 그래서 거지. 이제 한투증권이 발행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여기다가 좀 굴려야 되겠네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1,700억을 이렇게 박아 넣은 거예요. 너무 안전하니까. 여기 아, 1,700억 박아 넣으면 최태원 말인지 회장이 알겠어. TRS 수수료 주면 그 TRS 수수료를 계속 한투증권에서 쭉쭉 뽑아갈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네. 어. 은행에서 괜히 빌리지 말고 김프로 형이 내가 빌려준 셈으로 해라. 그런 거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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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여기 왜 금융당국이 이걸 문제 삼았냐면 증권사가 그 발행음으로 자금을 조달한 건 아까 말했잖아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 TRS의 구조를 봤을 때 이건 최태원 회장한테 신용 공여가 된 거다. 쉽게 말해서 최태원 회장한테 대출이 된 거다. 쉽게 말해서 네. 어려운 말로 그냥 신용 공여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 TRS 구조로 보건대 한투정권이 발행음으로 조달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1,700억 원을 SPC라고 하는 껍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태원 회장한테 아하. 대여를 해준 게 이 거래의 실질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아니면 기업 관련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 발행음 자금을 그렇지. 개인한테 아하. 대출을 해줬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딱 혼낸다는 그런 거죠. 거예요. 한투 SPC는 안승찬, 한국투자증권은 김프로, 김프로 형이 잘못했네. 그리고 금융당국은 김프로형 형수님. 너 후배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후배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이번에. 2%가 집산돼서 이 집에다 투자한 건데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렇지. 2% 돈 빌려준 거 아니냐. 그러네. 그 문제된 거네. 그런 거지. 잘못했네. 뭔가. 근데 이 사건이 201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또 핫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업계에 또 한투증권만 해도 이야기가 되는 증권사에다가 또 최태원 회장 또 나오지, 뭐 TRS라는 거 나오지, 또 뭐 실트론 이야기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게 업계에서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한투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다시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그 과거의 지분 매입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사익 편취 논란이 다시 불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제 막 여기저기 일각에서 그러면 2017년도에 이런 그래 한투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문제고, 받고 예. 최태원 회장은 공정거래법 상의 사익 편취로. 사익 편취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 최태원 회장의 그 사익 편취 논란이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이게 수면 아래에 들어가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이게 사익 상황이 편취냐 되는 아니냐는 지금 이 한투 SPC 구조와는 다른 이거와는 문제인데 큰 상관은 다른 없죠. 문제네. 실트론 지분은 상관없는데 최 회장님이 사시냐 마시냐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할 문제지만 그렇죠. 예. 물밑에 있다가 금감원이 막 한투 잠깐 이리 와 볼래 이러고 있으니까 뭔데 싶어서 봤다가 사익 편취 같은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거군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실트론 지분 살 때 그때 한투증권하고 했던 TRS 거래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사익 편취한 혐의도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야지 왜 한투증권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네, 쥐잡듯이 잡느냐. 어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관심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금융 당국에서 이제 뭐 금감원 제재심에서 조사해서 제재심에서 막 증순위로 올라가고 막 매체에 보도가 되고 공정위는 뭐하나 막 이러니까 뭐 공정위가 그때부터 이제 2017년도 실트론 지분 매입 과정에서 사익 편취가 있었느냐, 예, 그걸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맹렬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최근에 이것은 그 공정거래법 그 23조의 2 1호 2항에 따른 그 사익 편취 어떤 그 회사의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편취를 한 거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SK 입장에서는 2018년부터 이제 계속 그런 논란에 시달리다가 좀 가라앉았다가 뜻하지 않게 2019년도에 이 TRS 구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다가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이 수사에 들어오면서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이 단계까지 이제 와버린 거죠. 둘 다 아직 결론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공정위는 아직 결론 안 나고. 여기 금감원 것도 요거는 결론이 났죠. 요거는 증선위에서 네. 자본시장법 위반은 위반인데 네. 이게 이제 거래의 실질을 봤을 때 사실상 그 한투증권이 최태원 회장 개인한테 그 신용공여 대출을 해준 것이다 하는 게 증손이 결론이고
그때 뭐 과징금 좀 얻어맞았죠. 과징금 뭐 몇십억 얻어맞고. 근데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정선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애매한 측면이 많아서 많이 톤다운 시켜가지고 그때 뭐 그냥 크게 저건 안 됐어요. 과징금 조금 이제 두들겨 맞았고 여기 해당 임원에 대해서 그 감봉 조치 3개월 감봉 조치 들어갔는데 한투 정권의 이 임원이 이 부당하다. 이것은 최태원 회장 개인에 대한 그 신용 공여로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행정소송에서 이겨버려요. 행정심판 김프로용의 승리구나.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개인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이거 아파트를 담보로 내가 수수료를 받은 건데 수수료 사업을 한 이익을 거지. 받은 건데 그래서 행정법원이 이거 기업 대출이야. 이거 개인 최태원 개인한테 간 걸로 볼 수 없어 하면서 이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엄연히 SPC도 주식회사 형태고 이게 법인격이 있는 거고 이 거래를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그 신용 공여 대출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무리한 해석이다 이러면서 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안승찬이 예금한 돈을 이진우가 빌려갔다고 해서 어떤 은행에 예금한 돈 빌려갔다고 해서 안승찬이 이진우 빌려준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지. 우리는 여기다 예금하고 이자 받은 거고. 그렇게 주장했겠네요. 그렇죠. 그죠? 중간에 그래서 금액 이제 껴 있다. 감독원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법에 계류돼 있는데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법리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뭐 자료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뭐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법리 싸움이 어마무시하게 해서 이게 지금 1심 판결을 낸 행정법원의 판사가 또 뭐 본인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판결을 내린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고법 이제 2심 재판부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헷갈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후문으로 이렇게 재판 다니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 다니는 분 굉장히 지금 이거 2심 재판부가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법리 싸움이 치열한데 제가 여기서 이 법리 싸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대로 재밌긴 한데 즉 한투가 들어와 있는 그 이제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을 지분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 메커니즘도 재밌으나 오늘 그 공정위에서는 그 돈 어떻게 만든 겁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던 그거는 그 얘기고 SK 실트론 자녀 지분 30% 가량을 왜 최태원 회장님이 직접 매입을 했냐? 그거 계열사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좋은 회사니까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공방이 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방이 이제 오가죠. 그리고 왜 TRS 거래를 했습니까? 뭐 예컨대 아니 TRS에 그 SK 주식을 4,300억 원어치나 담보로 넣었다면서요? 그러면 뭐 은행에 그 주식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바로 사시지 왜 이렇게 복잡한 TRS 거래를 했습니까? 그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그 SK 내부에서 그러면 실트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문제겠죠. 지금 아무래도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29%를 샀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실트론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였느냐? 그게 예상됐느냐 그런 거겠죠. 이게 정말로 그 당시에 상당한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를 해도 그걸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포기의 대가로 정당한 어떤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그 사업 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거나. 없어서 그냥 포기한 경우,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포기한 경우, 아니면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사유로 사업 기회를 거부를 했다. SK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사업 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SK 개망신이잖아요. 뭘 그렇죠. 사업 그건 기회를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사업 기회의 포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뭐 최 회장한테 받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사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다. 이거는 회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SK의 그 연간 이제 그 투자 자체가 한 1조 정도밖에 안 됐고 계속해서 더 유망한 사업에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그 투자 계획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또 내부의 실무진들이 이미 70%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분은 이게 그 회사의 이제 재원 낭비라는 그런 것 그런 같은데? 이제 의견들이 아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있었고 70%를 이미 갖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30%를 안 산다고 해서 회사 사업 기회를 날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쟁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산 사람이 예를 들면 SK가 실트론 70% 사고 나머지는 우리 안 살래. 네. 생각 관계 없어. 하고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나머지 30%를 하필 산 사람이 최태원 회장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 SK가 최태원 회장한테 팔았으면 그건 왜, 확실히 왜 경매로라도 하고 비싼 어. 값에 다른 데 팔지인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산 실트론 지분은 SK로부터 산 게 아니라 그 누구죠? 사모펀드 네. 보고는 아니었지. 복업 펀드가 아니라 KTB, 보고 펀드. KTB. 최태원 회장이 그 산 지분 그렇죠. KTB와 이제 채권자. 보고펀드 거는 채권단으로 넘어가서 넘어가가지고 했고. 채권단이 29%, KTB가 20% 해서 채권단과 총 49%. KTB로부터 사들인 거니까 이건 SK 입장에서 보면 아니 회장님이 그걸 사더라도 우리한테 뭐 보고를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안 산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고 싶대요. 뭐 그런 거였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뭐 그 당시에 네.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이제 이 49% 지분이 3일 PwC를 매각 주관사로 해서 그 공개 매각 추진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뭐 중국의 뭐 업체가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실제로 이제 그 의향서도 내고 하는 상황에 있었대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야 이거 되게 찝찝하다. 이 실토론의 대량의 지분이 저렇게 중국 중국으로 업체한테 가면. 넘어가는 게 이게 상당히 찝찝하다. 70 갖고 있는데 30 넘어가는 게 찝찝하다고요? 예. 그게 왜 찝찝해요? 뭐 그거는 70이나 뭐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이 뭐 몇 프로도 아니고 이제 70 갖고 있고 뭐 주총 이제 그 특별 결의 이제 그 지분까지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뭔가 이대 이게 주주가 이제 뭔가 29% 30%에서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2대 주주로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 그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주주가 3% 이상 지분만 갖고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주주 다른 제한도 건들이 할 수 있죠. 있고 예. 회사에 대한 경영 정보 그래서? 공개 요구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대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랬다고 이제 SK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쪽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실토론이 이렇게 경영 실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 다음에 어차피 SK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SK가 갖고 오면 이 회사가 예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싸게 샀어. LG가 51%를 SK에 팔 때는 51%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샀는데. 팔렸는데 예. 나머지 49%는 이제 지배 프리미엄이 지분은 없구나. 아니니까 싸게 또 팔았겠다.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49%를 최태원 회장하고 SK가 나눠서 살 때는 또 싸게 싸게 사기도 삽니까?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리하네. 말하자면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예컨대 SK의 뭐 다른 계열사가 계열사가 샀다. 누군가가 샀던가. 나설 수도 있었을 상황이 아니냐 하는 그럼 게 그러면, 이제 이 비판적으로 보는 이제 그쪽 그럴 수 있겠네. 시각이죠. 지금 실트론 가치는 많이 올랐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산 후에?
지금 뭐 이야기되기로는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게다가 떨어졌으면 문제가 안 되지. 여기는 그거 실트로는 웨이퍼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근데 웨이퍼 만드는 회사는 이 만들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독점적인 팔 곳이 정해져 있는 회사니까 사실은 SK가 만약에 이거 샀을 때는 SK 실트론의 가치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입장에서는 뭐 SK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트론한테 이익을 얼마나 넘겨줄 건지는 SK 하이닉스가 판단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웨이퍼 한 장이 2만 원에 사올까 3만 원 주고 사올까는 그렇지. 내 맘이지. 그런데 비싸게 사오고 싶지 않겠어요? 본인 회사와 경영자가 100% 다 갖고 있는 데다가 이익을 주는 게 좋지. SK 하이닉스는 물론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주주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어서 안전빵으로 보이긴 하죠. 투자를 할 때.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이번에 그 무슨 로봇 회사 살 때도 네. 현대차 보스턴 그룹이 다이내믹스. 그거 살 때 본인도 또 한 30% 가져갔지 않았나요? 따로 샀죠. 갔죠. 근데 그건 그쵸. 해외 회사를 사는 거기 때문에 해외 회사 M&A에서는 아마 그 공정거래법 사익 편취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같은 케이스인데 그건 또 왜? 그렇죠? 해외 회사를 인수를 할 때는 국내 공정거래법을 해외 M&A에서는 그 사익 편취 회사 기회 유용을 적용을 안 하는 걸로 해외 M&A니까 실토로는 국내 M&A였고. 야, 되게 논란이 뜨겁겠네요. 결정하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 뭐 SK 하고. 입장에서 상당히 최 회장 입장에서는 재밌겠는데? 억울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상당히 있고. 긴장. 또 공격하는 쪽도 그럴 수도 있어. 실마리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재밌겠네요. 야, 그날 무조건 결론이 납니까? 그 전원 그날 회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큰 걸로. 네. 왜냐하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계속 밤늦게까지 질의응답이 중요하거든요. 예. SK가 저기 PPT 프레젠테이션 하고 공정위 예. 쪽에서 이제 또 PT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공방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도 하고 예, 예. 설명도 최태원이 하고 바로 답변합니다. 예. 한 번도 못 만나봤죠 최태원 회장.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저는 만나본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독대한 건 아니고 네. 어떤 회의하고 뭐 서로 이제 오가고 하는 데서 앉아 있는데 12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달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재벌회가의 2세 3세는 그냥 가져간 거니까 그들의 어떤 뭐 이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예. 기대는 안 해요. 예. 다만 뭐 배심 있고 뭐 이러겠지 뭐. 근데 꽤 기대 이상으로 꽤 논리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보러 가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한 네. 백브리핑 명품입니다. 명품.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대단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